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라는 우아한 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대포소님, 소신과 관심보다는 세태와 이익에 따라 선택했던 많은 것들로 인해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나 저변이 넓지 않은 희소 직업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참으로 멋져 보입니다. 더불어 늘 순수한 열정으로 책걸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멋집니다. 게스트 분량이 많지 않은 것 같던데 많은 이야기를 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왠지 굵직한 뼈가 있는 듯한 마무리에 빙그레 웃다가 결국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은진님, 녹음 초반에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긴장 많이 하셨는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YG님과 JYP님의 편안한 목소리와 진행 방식이 모셔오는 게스트들에게도 저희들 애청자들에게도 어떤 안식을 안겨주는 듯합니다. 정말 근사한 댓글 아닙니까? 네, 맞아요. 꿈꾸는 사과나무님께서도 유키즈의 백남준님과 같이 작업하신 엔지니어 이정성님이 나오셨어요. 작년에. 그때 작품에 쓰인 브라운관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계속 보수할 때마다 쓰신다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고 하셨었는데 역시 한계는 있겠죠. 참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대한 원작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백남준의 다다익선 네.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그거 브라운관 자꾸 망가지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아, 이런 분이 유퀴즈에 나오셨었군요. 자, AGEN 땡땡땡땡님, 딱 제 취향이라는 걸 알고 당장 읽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휴에 이동을 줄이라고 하는데 더없이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저도 JYP님이 신나서 읽으셨던 이유와 똑같아요. 가본 곳과 가보고 싶은 곳이 매우 유혹적이네요. 작년 봄 딸과 함께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갔을 때 우연히 본 복원 장면도 생각나고요. 폰에 저장된 사진도 같이 올려봅니다. 이 책을 읽을 생각에 무지무지 행복하네요. 독일 유학 중인 딸에게도 보내야겠어요. 벌써 읽기도 전에 재밌을 것 같다고 어제 자랑을 잔뜩 했답니다. 네. 아, 이분은 읽기 전에 선물하시는 분이군요. 네. 커피조아님께서도 미술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여행 중 그저 유명하다니 들러가자 싶은 마음으로 들른 미술관의 유명 작품을 보면서 뭔가 힐링되는 느낌을 받아 하루 종일 머무르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두 작가님 같은 분들의 숨은 노고가 가능케 했겠네요.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비가일님도 같은 얘기. 게스트 분량이 많진 않더라고요. 빵 터짐요. 이번 시즌 게스트들이 너무 신선하고 좋으네요. 책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바로 주문했어요. 네, 경만희님, 김훈진 작가님 웃음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냉구님, 또 YG 칭찬이네요. 네, 와우, YG 인맥은 정말 그 깊이가 놀랍네요. 양질의 작가님을 수면 위로 올려서 발굴해주시고 북 큐레이터로도 활동하니 개인적으로 아이템이 선뜻 하나 떠올랐는데요. 문단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나 신진 작가들 중 재조명해서 책들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컨텐츠. 물론 다소 진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YG님의 추진력과 기획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서 그냥 글적여 봅니다. 요즘 미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일하고 미술품 복원이라는 국내 희소한 분야의 일까지 하시는 김은진님의 저서 관심이 부쩍하고 재미난 컨텐츠 책 소개 고맙습니다. 네, 제나맘님께서도 베이스에 깔려있는 두 분의 따뜻함에서의 방점은 베이스에 깔려있는 에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그 뾰족한 두 입 저편에 살짝 묻어있는 따뜻함이라고나 할까요?
농담이고요. 거꾸로 아무리 그 뾰족한 입으로 쪼으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두 분의 인간미 정도 되겠네요. 이번 애를 들으면서 책 골드핀치가 생각났습니다. 미술관에 갔다가 테러나 화재와 같은 큰 사고가 난 후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어마어마한 작품이 내 눈앞에 있다면 과연 저의 선택은 무엇일지. 그리고 김은진 미술보존관님은 이 많은 손상된 아트들을 과연 얼마나 복구해내실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가 제목을 들으면 몰랐던 작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JYP님 미술에 대한 식견도 알게 됐고 미술품 투자에 대한 야무진 꿈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 식견 별로 없고요. 네, 투자할 돈이 없고요. 그 오늘 소개할 책은 오랜만인가요? 민음사 책인데요. 네. 박평도 이제 이 회사에서 욕먹지 않고 책걸상 계속 나오려면 자기 회사 책을 좀 소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박평이 또 자기 회사 책을 소개를 하려고 꼬시는 방식이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그러게요. 슬쩍 책을 줘요.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리고 막 정말 오다 주웠어 분위기로 뭐 이렇게 툭 던져요. 네. 우리는 또 홀려가지고 막 검색을 해보네. 그러고는 제목이나 설정에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 책은 진짜 오늘 소개할 책은 뭔가 이렇게 한 두 줄? 막 문자로 이렇게 몇 줄 딱 썼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JYP 특히 어머 이건 꼭 읽어야 돼. 그리고 박평이 또 머리를 쓰는 게 YG를 꼬시지 않아요. JYP를 딱 몇 년 같이 했거든. JYP를 딱 타겟으로. 왜냐면 YG를 꼬셔봐야 JYP가 비토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보통 JYP가 하자 그러면 YG는 보통 하니까 맞아요. 딱 이렇게 저를 타겟으로 하지 않고 JYP를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책은 JYP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맞아요. 평소에 제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얘기했던 없는 것들. 책이에요. 그렇게. 네. 제목이요. 초급 한국어입니다. 네, 그 소설가 문지혁 작가가 쓴 책입니다. 자, 일단 그 왜 자꾸 웃어요? 제목이 너무 웃기잖아. 오늘 책을 한 권 샀어. 뭘 샀는데 초급 한국어. 근데 작가가 중급 한국어도 쓸 거라면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고급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 아니, 제목이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초급 한국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보면 첫 문장이 이거예요. 2012년 소설입니다. 진짜 초급 한국어 교재 아니에요? 설마 우리가 저기 펀딩까지 받았는데 네, 그럼 박평 모시고 초급 한국어 교재를 소개를 하겠습니까? 예, 소설이고요. 이게 문지혁 작가가 쓴 경장편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죠. 장편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아요. 좀 네. 짧은 그 경장편,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그 시리즈로 맞아요. 나온 소설이고요. 첫 문장이 이겁니다. 2012년 여름에 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서 나는 작중하자예요. 네. 근데 이제 나가 겪은 몇 가지 변화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렇죠. 박사학위를 받았죠. 학위를 받았죠. 네. 그러니까 2012년 여름에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학위를 받고 나서는 학생 신분의 비자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 미국에서 계속해서 뭔가 머무를 수가 있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덜컥 그 자신이 다녔던 대학인지 혹은 그 근처의 대학인지 아무튼간에 대학에 외국인을 위한 초급 한국어 과정, 네, 외국인을 위한 초급 한국어 과정 교사로 강사로 합시다. 강사 대학이니까. 네, 강사로 위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더 머무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7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죠. 근데 그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귀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나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롱디를 했던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방이 하나인 집으로 이사를 했다. 네. 이게 맞아요. 이제 첫 번째 시작인데요. 일단
저도 문지혁이라는 작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중에도 뭐 꽤 많은 분들이 문지혁은 누구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데뷔한 지 이미 10년이 지난 나름 중견 작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일단 박평께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문지혁 작가가 이제 2010년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니까 정말 10년 동안 소설을 썼는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은 이제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저는 이제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피해 도시라는 작품을 처음 봤어요. 그게 은행나부 이제 노벨라 시리즈라고 이 작품처럼 이 작품보다도 더 짧은 소설이 시리즈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피해 도시 또 배경이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의 도시가 알파벳 P. 알파벳 P죠. 네, 예. 페인의 그 피예요. 고통. 그래서 뉴욕을 배경으로 내 인물이 한 사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인데 약간 스릴러 뭐 그런 장르성이 아주 강하고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도 좋았고 계속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페서도 나오고 그 피라는 설정들도 계속 반복이 되고 문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연락을 선뜻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작가는 계속 좀 소설을 좀 쓰기도 했고 번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소개가 됐던 그 주인공이 실제로 문지혁 작가의 삶과도 매우 유사해서 뉴욕대에서 정말 수학을 했고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 하시고, 원래 이 학부 전공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영어 교육 보니까 한국에서 학부는 영어 교육이었던 네, 걸로 그러니까 알고 이제 있어요. 그 문지혁 작가가 저보다 약간 더 나이가 좀 어린 또래인 것 같아요. 비슷한 또래인데 몇 살 어린. 그런데 그 이제 제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쓸데없이 공부를 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외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영문과 가는데 뭔가 서울대 영문과에서 채우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또 한예종 들어가서 한예종에서 소설 창작 같은 공부를 하다가 그걸로도 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뉴욕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뉴욕대학교에 덜컥 붙어가지고 뭐 유학도 가서 뭐 학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방끈도 길고 공부도 열심히 한. 근데 계속 소설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쓸데없이 공부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한 건 확실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잘했으니까 서울대도 갈 수 있었고. 그러게요. 네, 뭐 네. 등등등. 그래서 매력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문지혁 작가의 작품들에 계속 매력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어떤 좀 결정적 계기들이나 뭔가를 쓸데없이 공부를 잘했는데 안 풀리는 걸 보고 매력을 느꼈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대답을 노를 아니, 하지 않네요. 공부를 부정하지 너무 않네요. 잘해서 부담스러웠나?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근데 번역하는 책들이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작법서들, 소설 창작론들을 계속 그렇네요. 번역을 하셨어요. 맞아요. 번역서 중에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소설을 좀 써보고 싶으시다거나 창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 나이 50 뭐냐면 넘어서 읽어도 돼요? 그럼요. 이 부제가 뭐냐면 사람의 뇌가 반응하는 12가지 스토리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명 저자들이 내가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런 비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의 그러니까 뇌 신경과학자들이 뇌의 비밀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왔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은 뭐 미래를 알고 싶어, 예측하고 싶어한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한다. 인간은 임의적인 걸 싫어한다. 이런 어떤 뇌의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의 비밀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쓸 때에는 반드시 앞에 어떤 단서들이 나오면 그 단서들을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뒤에서 풀어야 된다라거나 뭔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랜 시간 편집자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스토리 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리사 크론이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금 웃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문지혁 작가가 그 소설가로서의 경력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쌓아오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본인이 어째 답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뭐 문학 이론이나 문해 창작 이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재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본인의 10년 동안 이 초급 한국어에서도 이 뭔가 뜨지 못한 작가로서 혹은 너무나 좋은 작가가 되고 싶고 사람들을 홀리는 작품을 쓰고 싶은데 그런 재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작중 화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작중 화자들이 이제 아마도 그런 책들 열심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독자를 올리는 12가지.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쓰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지.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인가에 대해서 그건 잘 아는데 그런 소설을 쓰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그게 우리 문제니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럼. 인생이 좋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삶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난 뭐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부러워요. 아,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원고를 저희한테 투고를 하셨어요.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읽자마자 이거 꼭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거의 자기 폭로에 가까우니까 왜냐면 여기 나가 문지역이에요. 아, 이런 게 오토픽션이지. 네, 이게 오토픽션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픽션도 있고 넌픽션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겠지만 그 문지역을 내세워서 아마도 실제일 가능성이 높은 자신의 10년을 거의 폭로하다시피 굉장히 솔직하게 썼다. 거기 보면은 이 서사창작학과 들어가가지고 계속 소설 쓰는데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네 소설은 순진하고 찌질하고 뻔하다. 너 같아. 이렇게 너무 착하다. 너처럼 소설도 너무 모범생 같아. 네. 그래서 네 소설은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작중 등장인물들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일탈하는 거죠. 찌질하지 않고 뻔하지 않고 심지어 순진하지 않은 소설을 쓰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내 소설이 착하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작가 얘기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여기 왔는데. 아니 그런데 작가 이야기를 아마도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 아니 문지역 작가 언제 봤다고 저렇게 너무 작가를 심하게 막 몰아세우는 건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초급 한국어의 나가 아주 대부분 이 초급 한국어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그 작가 문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외로 그 진짜 자기의 이야기의 비중이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냥 책만 읽으면 이거 완전 100% 자기 얘기인데 거의 에세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은 들 100%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지. 자체가 되게 재밌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100%일 있는 수도 게. 있고 10%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문지역 작가의 이름을 얼핏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 비블리온이라는 작품이 이제 문지역 작가가 왜 10년이나 활동을 했는데도 독자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했냐면 아까 박평이 이야기했던 그 피해 도시나 비블리온 모두 약간 장르 소설에 가까운 소설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로 스릴러, SF 이런 쪽에 몰두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 팬덤에서는 굉장히 글 잘 쓰고 재주가 있는 작가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본격 문학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을 테요. 그러니까 초급 한국어는 사실은 그쪽에 문을 두드리는 건 거의 첫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가 다양한 장르, 그러니까 성격의 소설을 쓰잖아요. 뭐 SF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소위 순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르의 소설도 쓰고, 근데 그 중에서 SF적인 성격보다는 한국이 싫어서라든지 뭐 금음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저는 더 좋아하듯이 문지역 작가가 쓰는 피해 도시나 비블리온보다도 이 초급 한국어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성격의 소설을 훨씬 더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블리온이라는 그 소설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나 이거 신간 안내에서 보고 관심 가졌던 그런 설정의 SF? 네, 그런 소설이군요. 이름을 기억을 못했는데 한 번은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네, 그 비블리온이나 피해 도시도 어쩌면은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내 취향인데 굉장히 잘 쓴 소설인데 왜 이 작가를 아직 몰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초급 한국어를 읽고 나서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이 문지역이라는 작가가 그래서 이 문지역이라는 작가가 약간 오히려
이 초급 한국어에 나왔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진짜 본인이 썼었던 그러니까 착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맞아. 뭐죠? 찌질하고. 이런 식의 소설들을 아마 계속 써냈었더라면 음. 어쩌면 그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 그 이 책은 아까 우리 기본 설정 얘기했는데 하여튼 미국에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이런저런 공부 많이 한 분이 외국인들한테 초급 한국어를 가르치는 내용 그게 사실 반 이상은 그 내용이잖아요. 한 학기 동안. 네, 한 학기 동안. 예, 그게 이제 한 축이고 그리고 다른 축은 그 초급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로 왔다 삽입이 되는 거예요. 네, 뭐 헤어진 연인 이야기도 연인 나오고 이야기 그리고 엄마와의 가족 관계, 이야기. 뭐 동생과 자기와의 관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대학에서 이제 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등.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올해 그 서수진 작가의 코리안 티처라는 작품이 한겨레 문학상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게 외국인 학당,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야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에 있는 뭐 한국 어학당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랑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작품은 사실 언어 자체에 집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한국어 학당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여기에 체류할 수 있기 위해서 거의 이제 신분증을 이제 발급해주는 거의 그 용도로 많이 이제 기능이 좀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강사들이 처해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사회고발적인 성격이 훨씬 강한 방식으로 쓴 그래요? 소설이거든요. 코리안 티처는 네, 그러니까 한겨레 문학상이죠. 네, 그랬던 거고 오히려 초급 한국어는 정말 언어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이 1장 제목이 지금 코리안 알파벳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JYP가 초급 한국어를 딱 보자마자 꽂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JYP가 언어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코리안 티처라는 제목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어느 포인트에서.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축이 이제 크게 두 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진짜 초급 한국어를 알려주는 그 과정, 그 커리큘럼대로 이제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과정. 그리고 근데 언어라는 게 되게 비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이야기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인사하고 나서 너 어디 가니? 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런 걸 알려주면 순간 이게 나의 삶을 향한 질문으로 오는 거죠. 난 지금 어디에 있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내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되죠. 아니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안녕하세요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 학생들이 안녕하세요가 영어로는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Are you in peace? 거기서부터 웃겨요. 거기서부터 너무 웃겨요. 맞아. 그러면 외국 학생들이 빵 터지면서 이건 스타워즈에서 요다가 하는 인사인데 매일 이걸 한다고? 그걸 한국 사람들은 매일 만나면 그 인사를 한다고 뭐 여기서부터 이제 빵 하고 웃기는 거죠. 안녕하세요는 너무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데 좀 짧은 건 없나요? 그랬더니 안녕? 그건 뜻이 뭔데요? 피스. 맞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Are you in peace? 안녕히 계세요. Stay in peace. 안녕히 계세요. Go in peac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학생들한테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거죠. 진짜 근데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의 의미가 새삼 맞아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 오늘 방송 끝날 때 Go in peace, 뭐 Go in peace. 맞아요. Stay in peace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 책은 그 JYP는 특히 좋아했던 게 JYP도 이제 영어 공부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1대1 개인 레슨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이게 외국어를 배우는 거를 해봤고 혼자서 막 테이프 사가지고 막 이탈리아어, 뭐 스페인어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내가 한국인이 아닌데 그냥 뭔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한국어를 처음 배우면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내가 다른 뭔가 외국어를 잘 말할 수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한국어 가르치는 역할 이런 거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나도 그거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난 미국 가서 한국어 가르치는 역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영어가 안 되네 이런지 고민을 근데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JYP가 한국어를 만약에 외국의 한국어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소설 속 주인공보다는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소설 속에 이 아저씨는 지역 소설 속 주인공 이름도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지역. 하여튼 이 예. 지역이라는 친구는 뭔가 재미가 없어. 너무 약간 진지해 사람이 진지충 계열이야. 아, 실제로도 진지하시죠? 막 사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 그냥 진지하다는 보여줄- 증거야. 아 그래요? 안 진지했으면 이미 같이 만나서 여러 음. 번 막 술 먹고 밥 먹고 수다 떨고 했을 텐데. 진지하시고 그러니까 젠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차분하시고. 네, 진지하고 젠틀하신데 음. 막 되게 웃기려고 노력하실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소설 예단하지는 읽으면서 말고. 알았어, 애단 안 소설을 할게요. 읽으면서 혹시 되게 방송 들으실지 모르잖아. 네, 혹시 방송 음. 들으시면 애단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 외국에 가면은 한국어를 잘하니까 우리 다 모국어 화자들이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국외음화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은는 이가를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언제 은을 쓰고 언제 는을 쓰고 언제 이나 가를 쓰고 이나 가를 쓰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그럼요. 에피소드마다. 그 이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시계 보는 법 음. 이런 거 음. 숫자 세는 거 아니 왜 10시 10분이냐고 똑같이 10인데 하나 열이라고 하고. 이해 못하는 거지. 네, 왜 10시 10분이라고 안 하고 10시 10분 10시 10분이라고 안 하고 왜 10시 10분이냐. 익숙하던 것들이 다 약간 다 낯설어지는. 이 소설의 뭐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쓰던 우리말이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웃기고 특이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한테 만약에 설명하려고 들면 진짜 난감한 일이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언어 외국어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도 일단 충분히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나서 아 진짜 그럼 초급 한국어라고 하는 제목처럼 이제 배울 만큼 배운 한국의 작가 지망생이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외국 학생들과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해 놓은 책인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오해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급 한국어가 커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나 메시지와도 좀 거리가 멀어요. 사실 이 책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저자가 오히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모국어 그리고 자신이 모국에서 맺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성찰하는 내용, 되새기는 내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모국어를 매개로 해서 과거에 자신의 고국에 남겨두었던 수많은 관계들을 반추하는 게 이 책의 약간 제가 보기에는 메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론가 같은 너무 말씀을. 근사하네요. 네. 아, 써도 돼요. 혹시 쓸만한 게 있으면. 안 쓸 거예요. 평론가 같다 그랬지 누가 평론가라 그랬어? 근데 저도 진짜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짧은 이야기이고 어떤 챕터는 뭐 한두 문장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정말 자유로운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 한국어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싫어서가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불행할 거라면은 이제 모르는 데 가서 다시 내 삶을 추구해보자. 그리고 20대 여성이 나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 다 될 수 있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좀 잘 자기 인생을 도모해보기 위해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네. 보면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 전쟁에서 이겨도 돌아오는데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룬다는 개념도 좀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아주 익숙한 어떤 언어를 되게 낯설게 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뭐 엄마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자기 안으로 내가 돌아오는 이야기지만 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있는 왜 웃는 거예요 뭐 지금? 다들 웃음을 참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왜냐면 각자 이야기. 웃는 이유는 있어. 지금 YG는 왜 웃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웃냐면 자꾸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맞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아, 그것 때문에? 스포일러가 되니까. 저는 다른 이유로 웃었는데. YG가 한 말에 대해서 뭐 평론가 같은데라고 얘기했더니 정작 평론가는 좀 더 어렵게 말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오디세우스 나오고 급했나 봐요. 내가 내가 진짜 평론가인데 뭔가 달라야 돼 그래 이러면서 YG보다 나아야지 뭐 이런 거지. 그랬나 봐요. 오디세우스 등장했습니다. 네. 어떤 아무튼, 평론가들이 뭔가 이렇게 좀 근사한 거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 잘 안 떠오르면 막 그리스 로마 막 이렇게 신화로 인물 가죠. 데리고 오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 처음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책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 처음 소개하는 한 권은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의 매력적인 소설 초급 한국어로 시작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엠 피스 Stay in peace. Go in peace.